자, 출발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사람의 언어를 직접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줘야 한다. 그렇죠?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원핫 인코딩은 표현하고 싶은 단어의 새긴 값에 1을 부여하고 나머지에는 0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의 이름은 원핫 인코딩입니다. 자, 근데 이 방법은요, 어디에다가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부여하느냐? 표현하고 싶은 단어에다가 1을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단어들은 0을 부여하는 방식이죠. 자, 살짝 끊어갈까요? 자, 원핫 인코딩, 표현하고 싶은 단어의 새긴 값에다가는 1, 그 다음에 나머지 단어들은 0, 요렇게 계속 읽어봅시다. 원핫 인코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이 되는 텍스트의 단어 집합을 만듭니다. 자, 텍스트의 단어 집합을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개념만 가지고 얘기하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예시문을 보시죠. 자,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자, 지금 이렇게 4개의 단어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단어별로 다 쪼개서 분석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진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단어의 집합은, 그쵸? 바로 윗줄에서 얘기했던 그 단어의 집합은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이렇게 4개. 그리고 이 집합에서 원소가 되고 있는 단어의 개수가 총 4개이기 때문에 단어 집합의 크기는 4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단어가 10개면요. 집합의 크기는 10 이렇게 되겠죠. 단어 집합의 크기에 따라서 각각의 단어에 1, 0, 0, 0. 자, 편의상 좀 빠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1000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1000.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단어인 날씨는요. 0100.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칠판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자, 주어져 있는 예문은요. 오늘 날씨 정말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요 위치를 보시는 거예요. 자, 오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 4개 단어 중에서 제일 앞에 자리 위치에 있죠. 그래서 요 위치에 오늘이 요 자리에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일자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000. 날씨는요. 자, 첫 번째 자리에는 날씨가 없고 두 번째 자리에 날씨라는 단어가 왔죠. 두 번째 자리만 표시를 합니다. 두 번째 자리만 1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0. 그렇죠? 0100. 정말은요. 세 번째 자리에 있죠. 그래서 0010. 좋다는 네 번째 자리에 있죠. 0001. 이렇게 표시한다 그 얘기예요. 자, 이처럼 지금 현재 단어가 4개이기 때문에 4차원의 고유한 숫자를 부여하는 것이 이러한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이 바로 원핫 인코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원핫 인코딩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자, 먼저 장점은요. 직관적입니다. 지금 보니까 저 좌표를 보면요. 맞아. 저 단어는 어디 위치쯤에 있는 게 맞지. 그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단순하죠. 자, 그렇지만 단어들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단어들 사이의 유사성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죠. 관계성도 확인하기 어렵죠. 그래서요, 보시면 자, 이 원핫 인코딩의 장점은 직관적이고 단순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유사성이나 관계성을 파악하기에는 어렵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볼까요? 그러면 저 단점을 그대로 둘 수 없죠? 자, 단점을 개선해야 할 텐데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좀 더 발전된 상태, 그게 바로 이제 임베딩이라고 해요. 자, 이 임베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임베딩은 단어를 x, y와 같이 2차원 좌표와 같이 원핫 인코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임베딩은 원핫 인코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핫 인코딩은요, 단어가 4개야. 그러면 4차원. 단어가 10개야. 그러면은 10차원. 단어가 20개야. 그러면 20차원. 계속 이게 콤마 계속 쭉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인베딩은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방식이긴 한데 자세한 설명이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보세요. 자, 1과 0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맞아요. 지금 방금 보셨던 원핫 인코딩은 0하고 1 말고 다른 숫자를 활용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인베딩은 1하고 0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실수를 다 쓸 수 있다. 예, 1, 2, 3, 4, 5, 6, 7, 8 예, 모든 숫자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인베딩은 수십, 수백 차원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 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갑자기 수십, 수백 차원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자, 이게 설명이 충분히 지문에 나오지 않아서 조금 금방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수십, 수백 차원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지문에서는 예, x, y 예, 좌표의 값이 딱 2개로 특정되어 있는 2차원의 예를 든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x, y, g 이렇게, 그러면 얘는 3차원이죠. 마찬가지예요. 임의로 예시를 들어봅시다. 1, 2, 3, 4, 5, 6 이렇게. 그러면 총 6개의 좌표가 있죠. 그러면 6차원이에요. 요런 식으로 예, 0하고 1만 쓰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숫자를 다 쓸 수 있고요. 예, 좌표도 계속 확장할 수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예, 그 예시문에 따라서 다 이제 맞춰서 하겠죠. 그래서 실제 인베딩은 수십, 수백 차원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요, 인베딩의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word to back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요, 잘 보세요. word, 단어. 그 다음에 to, 뭘로 바꾼다 그 얘기잖아요. back, 벡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단어를 좌표상의 위치로 바꾼다 그 뜻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word to back은 원핫 인코딩으로 부여받는 숫자를 활용을 하는데, 자, 예문, 자, 1000과 같이 원핫 인코딩으로 고유한 숫자들이 부여된 단어 집합이 있다면, 자, 원핫,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원핫 인코딩으로 부여받은 단어 집합이 있다고 한번 전제를 깔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이걸 소스로 삼아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바꾸는 거죠. 전환시키는 거예요. 근데 원핫 인코딩은 0하고 1만 가지고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있는데 이들을 적절히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 이 숫자가 갑자기 왜 나온지 금방 이해가 안 될 텐데 0.1, 0.2 또는 5,2와 같은 2차원의 고유한 숫자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원핫 인코딩을 중간에 적절하게 계산하는 중간 계산 과정을 거쳐서 예, x, y와 같이 또는 x, y, g와 같이 예, 인베딩의 좌표 방식으로 바꾸고 고유한 숫자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학습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게 도대체 그러면 0.1, 0.2, 그 다음에 5,2 얘는 도대체 왜 나오냐? 그냥 지금 이 지문에서 이렇게 중간에 적절히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하면은 어떤 숫자가 배치가 됩니다. 근데 확정이 아니라 계속 그 자리를 수정해서 예, 가장 적당한 그 숫자를 배치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임의의 숫자입니다. 갑자기 이 문맥에 따라서 갑자기 어떻게 0.1이 나왔어야만 했다. 갑자기 0.2가 나왔어야만 했다. 5가 나왔어야만 했다. 2가 나왔어야만 했다. 그건 아니에요. 대신에 자, 저도 이제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 부연 설명 여기 보시죠. 자, 오늘 날씨 좋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임의의 숫자대로 컴퓨터가 알아서 임의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좌표를 딱 찍었어요. 오늘을 8,4, 날씨를 2,9, 좋다를 3,5 이렇게 딱 칩시다. 근데 이게 아무 좌표 숫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위치가 처음에는 잘 안 맞아요. 계속 위치 조정을 합니다.
위치 조정을 계속 반복하고 수정을 반복하면서 그 적절한 계산과 중간 과정과 그 수정을 계속 반복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갖게 되는 그 수치와 좌표는 뭐예요? 오늘 날씨 좋다의 좌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1,2, 날씨 같은 경우에는 2,3, 좋다 같은 경우에는 3,4와 같이 유의미한 관계적으로 뭔가 가까운 것들끼리 이 좌표들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조정의 과정이 컴퓨터 안에서 쫙 처리가 일어나서 이러한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이 설명이 좀 생략이 되어 있어서 이 숫자는 도대체 왜 나왔는가 이해가 잘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적절한 계산을 수정을 반복하면서 적절한 좌표를 찍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워드 투백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뭘 실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단어를 학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는요. 전후 문맥을 고려해서 그 사이에 있는 단어를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에 뒤에 단어를 제시하면 그 사이에 있는 앞뒤 단어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가 비었어. 그 사이에 들어갈 적절한 하나의 단어를 출력하는 것. 이런 방식이 하나 가능하대요.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예문 한번 보시죠. 자,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지고 정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졌을 때 요거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요. 지금 요거요. 오늘 날씨 정말 좋다. 그러면요. 오늘 나왔어. 근데 날씨는 건너뛰고 정말이 나온 거죠. 오늘과 정말을 제시했는데 그 사이에 오늘과 정말이라고 하는 단어 사이에 원래는 날씨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날씨를 블랭크로 빈칸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단어가 뭘까 하고 맞추라고 퀴즈 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단어들이 제시되었을 때 그 사이에 들어갈 날씨를 출력하는 경우를 살펴보자는 거죠. 그러한 학습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오늘에 해당하는 오늘이 뭐였어? 1000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말은 뭐였어요? 세 번째가 1이었던 0010이었습니다. 그쵸? 이랬을 때 원래는 이제 원핫 인코딩에 따라서 1000 또는 0010과 같은 방식인데 이걸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써있네요. 각각의 성분을 적절히 계산해서 H1, H2를 만든다. 이때 적절히 계산한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설명이 부족한데 적절히 계산한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과정이에요. 조정의 과정. 조정의 과정을 거쳐가서 특정한 그 위치를 찾아낸다 그 말이죠. 이때 H1, H2는 날씨라고 하는 그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서 주변의 단어들을 참고해서 만든 중간 계산 결과라고 합니다. 그렇죠? 조정에서 얻어지는 값이겠죠. 그리고 H1, H2의 각각의 성분을 또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날씨에 해당하는 0100이 출력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퀴즈를 푸는 거겠죠. 이런 과정을 단어 집합의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각각의 단어를 2차원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인베딩은 원핫 인코딩에서 0하고 1만 쓰는 방식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유사성이 획득되지 않고 유사성이 파악되지 않고 관계성이 파악되지 않은 이 단점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이 친구의 어떤 그 목적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쭉 이 과정을 지나가는 거죠. 이따 문제를 풀 때에도 도대체 왜 이렇게 H1, H2라고 하는 방식을 왜 쓰느냐 하는 그 문제 나올 텐데 이러한 좌표를 찾아내는 조정하는 과정을 겪는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원핫 인코딩의 단점을 개선,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단어를 이제 학습하는 또 두 번째 과정, 또 다른 과정이요. 이번에는 앞에 뒤에 단어 주고 그 사이에 있는 거 맞춰라. 그게 아니고 단어를 일단 줘요. 그리고 나서 그 단어 앞에 뒤에를 맞추는 거죠.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앞뒤 단어 맞추기. 앞뒤 단어 맞추기. 자, 그래서 즉 어떤 단어가 제시되면은 이웃한 단어를 출력하도록 학습하는 것입니다. 자, 예문 보면 훨씬 더 빠르게 이해되겠죠. 이때 앞이나 뒤에 이어질 단어의 범위는 임의로 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날씨라고 하는 단어를 제시하고 요거하고 이웃한 단어의 범위를 1로 정한다면 범위가 1이래요. 그러면은 이 날씨 단어로 바로 한 칸 옆에 왼쪽으로 한 칸 옆에 오른쪽으로 한 칸 옆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빨라요. 그러면
바로 이제 한 칸씩 옆에가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정말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만약에 두 칸 옆에까지 범위를 확장하게 되면요. 바로 한 칸 옆에와 두 칸 옆에까지 이제 그 해당하는 단어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2로 정하게 되면은 오늘 정말 좋다까지 다 포함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날씨에 이웃한 단어의 범위를 1로 정하고 날씨에 해당하는 0100이 제시되면 0100의 각 성분을 적절히 계산, 역시나 적절히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과정은 아까 얘기했던 요 과정입니다. 이 수정의 과정, 좌표 수정의 과정을 거쳐서 H1, H2를 만들고 H1, H2의 각 성분을 또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조정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그리고 정말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도록 학습을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보시죠. 자, 그렇습니다. 인베딩은 원핫 인코딩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도한 것인데, 원핫 인코딩에 비해서 낮은 차원의 표현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0하고 1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실수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식은요, 워드 투백이 있고요. 자, 지금 학습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학습의 방법은 전후 문맥을 고려해서 사이에 끼어져 있는 단어를 맞추는 거예요. 즉, 사이 단어 추리하는 방식. 예를 들어 오늘, 정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시됐어. 근데 오늘은 1000이고요. 정말은 0010이잖아요. 그래서 오늘과 정말 사이에 있는 그 단어를 추리하기 위해서 자, 0하고 1로만 되어 있지만 이 녀석은 이제 x, y 형식의 여기서는 이제 중간 계산 좌표, 중간 수정할 수 있는 좌표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쭉 조정의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최종 추리를 해서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단어와 정말이라고 하는 단어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단어는 날씨이겠구나. 그거를 다시 또 원핫 인코딩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0100쯤으로 볼 수 있겠구나라고 사이 단어를 출력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이 단어 추리하는 방식 말고요. 자, 단어를 제시하고 그 단어에 인접한 앞에 뒤에 단어를 맞추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가령 날씨가 제시어라 치면은 단어 범위가 1이라고 하면은 날씨 단어 옆에 한 칸, 그쵸? 오른쪽 옆에 한 칸, 왼쪽 옆에 한 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접한 한 단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단어 범위가 2면요, 인접한 한 칸 또는 두 칸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또 다음 내용으로 내려갑시다. 자, 이렇게 표현된 단어들은 2차원의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그려질 수 있는데 저마다의 어떤 좌표를 갖긴 하겠죠. 자, 유사한 문장에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유사한 문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은 좌표 평면 위에서 가깝게 나타낼 것이다. 즉, 각각의 단어에 해당하는 점들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사한 의미, 관계가 깊다. 바로 요거 때문이죠. 다시 올라가 볼까요? 자, 원핫 인코딩에서는 유사성이라든지 관계성을 표현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인베딩을 썼어요. 근데 인베딩을 쓰니까 어떻게 유사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관계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좌표의 거리를 통해서. 좌표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사한 의미, 관계가 깊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것이 이제 인베딩이 가지는 이제 장점이죠. 자, 그리고요, 점들 사이의 거리 또한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유클리드 거리는,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두 점 사이를 있는 직선의 길이를 구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많이 했던 거죠? 좌표에 X축, Y축이 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그쵸? 그 점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이제 그 거리 계산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방식이요. 코사인 유사도라고 하는 것도 있대요. 자, 이거는 두 선분이 이루는 각이 어느 정도인가? 두 점을 각각 원점하고 연결하는 그 두 선분이 이루는 각이 0도면 그때 값은 플러스 1. 만약에 90도 직각을 이룬다고 하면 그때는 0. 그 다음에 180도 반대일 때는 마이너스 1. 자, 요거 코사인 유사도는 그림을 한번 제가 살짝 여백에다 그려볼게요. 요렇게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두 선분이 이루는 각이 자, 이렇게. 자, 요 선분과 요 선분.
안 보이죠? 예. 딱 이루는 각이 0도이니까 0도일 때는 플러스 1이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90도로 직각을 이룰 때는요. 90도. 이렇게 90도를 이룰 때는 이 A라는 선분과 B라는 선분이 90도일 때는요. 그때는 0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는 0. 그 다음에 180도로 반대 방향이다. 자, 이렇게 반대 방향이다 할 때는요. 이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코사인 유사도. 코사인 유사도. 자, 마지막 또 정리할게요. 그렇습니다. 유사한 문장이나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은 가까운 좌표로 나타나더라. 이걸 통해서 유사성도 확인할 수 있고 관계성도 확인할 수 있대요. 자, 왜 X였어요? 원핫 인코딩은 확인할 수 없다,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해서 X예요. 하지만 인베딩은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점들의 위치 표현은요. 유클리드 거리를 통해서 알 수도 있기도 하고요. 코사인 유사도를 통해서 그 각도 그리고 값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지문 분석은 다 했고요. 자,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 봅시다. 1번.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입니다. 자, 틀린 거 찾으시면 되는데, 자, 선지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인베딩은 원핫 인코딩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시됐다. 그쵸? 단점 개선 목적? 예, 맞죠. 1번은 맞는 설명. 그 다음에 2번 선지, 좌표 평면 위에서 두 점 사이에 코사인 유사도가 0이면 유클리드 거리는 0이다. 자, 코사인 유사도가 0이라는 소리는요. 두 선분이 같은 방향으로 뻗어 있으면서 이루는 각이 0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0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유클리드 거리를 글쎄요. 코사인 유사도가 0인 거 요거 하나만 가지고 유클리드 거리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이것만 가지고서는 확인하기가 어렵겠죠. 이 코사인 유사도는 각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각도만 알려주고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 자, 일단 정답은 찾았는데 나머지 3번, 4번, 5번 선지도 보시죠. 3번 선지. 원핫 인코딩으로 부여받은 숫자를 활용하는, 그쵸? 원핫 인코딩의 그 숫자를 활용해서 워드 투백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죠. 뭐 우리가 계속 지문에서 봤었던 인베딩의 한 방식. 예를 들어서 아까 이거 있잖아요. 오늘 날씨 정말 좋다가 이제 원핫 인코딩에 따라서 1000, 0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녀석들이 이제 인베딩으로 바뀌면 이런 식으로 8,4, 2,9 또는 1,2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핫 인코딩의 그 부여된 숫자들을 활용해서 인베딩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방식이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워드 투 백이라고요. 가능하죠? 자, 그래서 3번 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선지. 워드 투 백에서 오늘과 정말을 적절하게 계산해서 만든 H1, H2는 중간 계산 결과에 해당한다. 그렇죠? 중간 계산 결과죠. 확정적인 자리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째 5번 선지. 유사한 문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좌표 평면 위에서 가깝게 나타나면 그만큼 유사한 의미 또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맞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 자, 2번 문제 넘어갑시다. 자, 2번 문제.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 자, 기억. 그 다음에 니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기억과 니은. 자, 요거예요. 기억은 원핫 인코딩. 니은은 인베딩. 자, 두 방식이 이제 각각 기억과 니은인데, 자, 기억은 원핫 인코딩. 그 다음에 니은은 인베딩.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입니다. 자, 선지 1번부터 볼까요? 자, 원핫 인코딩은 0하고 1만 사용해서 단어를 표현한다. 그쵸? 원핫 인코딩은 0하고 1만 쓰죠. 1번은 맞아요. 2번 선지, 인베딩은 단어를 표현하는데 모든 실수를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인베딩은요. 칠판 보세요. 모든 실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선지, 자, 인베딩은 차원을 높여서 기억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인베딩이, 자, 원핫 인코딩, 기억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맞지만, 차원을 높이는 게 아니고, 자, 차원을 높인다가 아니라, 지문 보실까요? 여기에. 자, 원핫 인코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쵸? 높은이 아니라 낮은. 그러면은 틀린 거 찾는 거니까요. 3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4번 선지요. 자, 원핫 인코딩과 인베딩에는 대상에 되는 텍스트를 단어 집합으로 만드는 방법이 쓰인다. 단어 집합, 그쵸? 요거. 이 부분이요. 예, 텍스트의 단어 집합. 그래서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이렇게 오늘 콤마 날씨 콤마 정말 콤마 좋다. 이렇게 만드는 거. 이 과정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4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선지, 기억과 니은은 모두 다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법? 예, 이거는 너무 쉽죠.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3번 문제 보시면요. 자, 가의 밑줄 친 이야기의 목적. 자, 밑줄 친 가를 한번 갑시다. 가. 여기 있네요. 찾으셨나요? 자, H,H2를 만든다. 자,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아까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바로 앞에 뒤에 있는 맥락을 보면요. 오늘에 해당하는 1000과 정말에 해당하는 0010에 이것을 여기까지는 자 1000이나 0010은 어떤 방식의 표현이었어요? 원핫 인코딩의 표현 방식이었어. 근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굳이 H1, H2로 만들었던 그 이유는 뭐예요? 자, 그렇게 만들었던 이유는요. 자, 바로 요 인근에서는 그 이유와 목적을 바로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전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해야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좌표를 딱 찍으면 그쵸? 여기 나와 있네요. 이렇게 표현된 단어들은 그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그려질 수 있죠. 얘네들이 이제 좌표 위에 점이 되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그 좌표의 점으로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의 점들의 위치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사한 의미 또는 관계가 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거.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핫 인코딩은요. 원핫 인코딩은 자, 직관적이고 단순한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었어. 유사성이나 관계성을 표현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인베딩이라고 했잖아요. 인베딩은 그래서 이 좌표의 위치를 특정해서 그 사이의 거리도 알 수 있어서 유사도도 알 수 있고 관계도도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나와 있는 거를 지금 문제 3번의 선지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랬더니 그거 어디 있어요? 3번 선지 보실까요? 단어들 사이의 유사성이나 그쵸? 유사성이나 관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3번. 자, 그래서 이게 목적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은 다 이제 비껴나가는 얘기들이에요. 예, 그래도 한번 읽어나 봅시다. 보기 1번. 텍스트를 대상으로 단어 집합을 만들기 위해서. 글쎄요. 그거는 원핫 인코딩도 다 되는 거잖아요. 보기 2번. 단어들을 직관적이고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는 원핫 인코딩의 장점이었잖아요. 보기 4번. 개별적으로 표현된 단어를 독립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 개별적, 독립적이라고 하는 말 어디서 본 것 같죠? 그거 어디 있어요? 여기. 직관적이고 단순해. 근데 원핫 인코딩은 동시에 개별적, 독립적으로만 표현되기 때문에 자, 개별적이다, 독립적이다 라고 하는 그 특징도 원핫 인코딩의 표현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베딩이랑 관련은 좀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선지. 색인값으로 부여한 1과 나머지 부여한 0을 구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1번, 2번, 4번, 5번은 예, 인베딩이 아니라 원핫 인코딩하고 신뢰 가까운 설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내려가 봅시다. 이제 이 지문의 내용을 실제로 이제 적용하는 문제인데 긴장할 필요 없어요. 이거 쉬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다음은 A 대목을 사용해서 학습한 컴퓨터의 자료입니다. A 대목이 어디였을까요? A 여기 있네요. 여기 하나의 단어가 주어지면 앞 뒤에 이어질 단어를 맞추는 방법. 자, 요거 참고하시고요. 다음과 같이 대상 텍스트로 단어 집합을 만들고 이웃 단어의 범위는 한 문장 내로 한정한다고 해보자. 자,
자,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대상 텍스트 문장이 1개, 2개, 3개, 3가지 종류입니다. 문장은 3개예요. 오늘 기분 정말 좋다.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오늘 날씨 매우 나쁘다. 근데 문장은 3개인데 단어로 쪼개보니까 겹치는 단어들이 있죠. 오늘 다 들어갔어. 좋다 2개 다 들어갔고요. 정말 2문장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것들은 굳이 중복해서 표현할 필요 없어요. 단어 집합에는 그래서 중복되는 거 제외하고 오늘, 기분, 날씨, 정말, 매우, 좋다, 나쁘다 이렇게 몇 개,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단어 집합. 그러면요, 아까 우리가 지문에서 봤었던 오늘 날씨 정말 좋다는 단어가 4개라서 4차원을 표시했죠. 그러면 얘는요, 7개니까 7차원. 그리고 콤마 해서 그 자리 차지하는 게 7개 자리가 되겠죠. 그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 돼요. 자, 이것을 가지고 원핫 인코딩의 방식으로 구현하고 이제 동시에 이웃한 단어들을 이제 추리하는 학습을 이제 진행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셔야 되는데, 자, 보기 1번. 오늘 기분 매우 나쁘다라고 하는 문장을 추가. 자, 지금 오늘 기분 매우 나쁘다라고 하는 문장은 대상 텍스트 이 3가지 문장에는 없는 새로운 문장이죠. 새로운 문장. 자, 오늘 날씨 매우 나쁘다는 있지만 오늘 기분 매우 나쁘다는 없어요. 새로운 추가되는 단어, 새롭게 추가되는 문장입니다. 근데 추가됐다고 한들 단어 집합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죠. 오늘 단어 집합에 있는 거예요. 기분도 있는 거예요. 매우도 여기 있는 거예요. 나쁘다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단어 집합이 7개 그대로 유지되죠? 달라지지 않습니다. 1번 선지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2번 선지. 단어 집합의 크기가 자, 총 7개 단어이기 때문에 7이기 때문에 1000, 000. 그렇죠? 우리 예상한 대로요. 단어가 4개면 1000, 4자리겠죠. 근데 얘는 단어가 7개니까 7자리. 와 같이 7차원의 숫자로 이렇게 표현 부여할 수 있겠다.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3번 선지 갑시다. 이웃한 단어의 범위를 1로 고려한다면 바로 옆에 단어만 보시면 돼요. 그때 오늘의 이웃한 단어는 오늘.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에요. 오늘. 근데 지금 단어의 범위를 1로 잡았다 했으니까 그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있는 단어만. 그러면 기분하고 날씨 2개밖에 없네요. 그죠? 예, 맞아요. 단어의 범위를 1로 고려한다면 예, 기분하고 날씨. 기분 맞아요. 날씨 맞아요. 예? 근데 갑자기 정말 매우 좋다 나쁘다가 된다고요? 아니죠. 정말 아니지. 매우 아니지. 좋다하고 나쁘다는 해당하지 않죠. 기분하고 날씨까지만 해당해요. 그래서 나머지 친구들은 안 됩니다. 기분은 맞아요. 날씨도 맞아요. 나머지는 안 맞아요. 자, 요렇게는 맞고 여기는 아니고. 그쵸? 그럼 정답 찾았네요. 3번이 정답이죠. 네, 긴장할 필요 없었어요. 아주 쉬운 선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지 내려갑시다. 자, 좋다의 H1, H2는 H1과 H2의 계산을 통해서 적절한 계산,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웃한 단어의 원핫 인코딩 값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도록 조정될 것이다. 수정될 것이다. 조정된다. 그쵸? 맞아요. 이렇게 위치를 찾아 나갑니다. 그 다음에 5번 선지, 날씨에 이어지는 단어를 고려할 때 날씨가 여기네요. 요렇게 날씨 옆에 자 이제 단어들이 이제 있죠. 눈에 보이죠. 자, 날씨에 이어지는 단어를 고려할 때 좌표 평면 위에서 정말하고 매우의 거리는 자 바로 옆에 칸이잖아요. 예, 정말하고 매우의 거리는 단어의 범위가 1 수준이죠. 거리가 1 수준이에요. 근데 정말과 그렇죠. 맞아요. 설명을 잘못할까봐 다시 한번 이제 제대로 말씀드리면 날씨 옆에 정말 바로 한 칸 옆에 또 날씨 한 칸 옆에 매우가 있죠. 이렇게 보았을 때 정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매우라고 하는 단어 얘네 둘 사이의 거리는 그쵸? 그 말인 거죠. 정말이라고 하는 말과 매우라고 하는 단어 얘네 둘 사이의 거리는 근데 마침 그 위치가 나란히 요 위치잖아요. 근데 요 위치와 요때의 이 거리와 자 이때 1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뭘 기준으로 했을 때요? 자 아까 제가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날씨 단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예요. 날씨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얘네 둘 사이의 거리는 정말과 나쁘다의 거리보다 가깝다? 자, 정말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근데 나쁘다는 어디 있어요? 갑자기 날씨보다 두 칸 멀어지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때 정말과 매우 사이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깝고 정말과 나쁘다 사이의 거리는 훨씬 더 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선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과 매우의 거리는 정말과 나쁘다의 거리보다 가깝게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괜찮죠. 맞는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단어의 상대적인 위치 거리도 파악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4번에 틀린 거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이제 5번 문제. 어휘 문제네요. 자, A가 어디 있나 봅시다. A 여기 있네요. 오늘과 정말이 나올 확률. 자, 나올 확률. 자, 써볼게요. 5번 문제. 나올 확률. 이때 요 나올이 지금 현재 A입니다. 근데 이때 나올이라고 하는, 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일종의 결과잖아요, 결과. 처리 결과. 그러면은 선지 1, 2, 3, 4, 5에서 처리 결과를 의미하는 거를 찾으면은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그죠? 자, 웃음이 나오면 보기 2번에 사진이 잘 나온다. 선지 3번에 시장에 나온 후 싹이 나오기 녹물이 나오는 바람에 그쵸? 이 중에서 처리 결과는 사진이 나온다. 이거죠. 이게 이제 처리 결과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된 5개 문제 다 같이 풀어봤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